추워가지고. 어,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숨을 딱 한, 요즘에는 그래서 긴팔을 기본으로 들고 다녀야 돼. 응, 맞아. 네, 우리 김 교수님 들어왔네요, 이제. 네, 김 교수님 하셔요. 벌써 27분이네. 네, 저 오늘 책 읽을 수 있습니다. 얼른 아, 읽고 네.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도착했죠. 아, 벌써 도착하셨네. 아유, 참말로. 네. 오늘, 놀다 왔습니다. 네, 64번째 이야기이고요. 저희 정우승,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지 64번째, 내일이라도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네, 오늘은 김혜지 소장님, 이미호 선생님, 아, 박성욱 선생님, 저 이렇게. 정상도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 목표까지 못 날아가 듣기만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성국 선생님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말고 이따가 합류할게요. 네. 네. 네, 그러면 김혜지, 박성욱, 김일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저는 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지금은 빵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빵은 서구적 이미지가 있는 말이라 한국인인 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빵은 밥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빵 중에서도 곰보빵을 좋아하는데 이 빵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고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무전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울산 방어진 해수욕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자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 얻어먹을 데가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단체로 여름 휴가를 온 어느 회사 직원들끼리 빵 봉지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너도 하나 먹어라 하고 줄까 싶어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한 봉지 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빵 봉지를 뜯다가 빵 한 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른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모래가 잔뜩 묻어있는 빵이었지만 모래를 터는 둥 마는 둥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곰부빵입니다. 빵 이야기라니까 한 청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생각하고 돈 한 푼 없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걷거나 어렵게 버스를 얻어 타거나 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배가 고프면 남의 일을 거들어주고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사흘을 걷는 끝에 너무 배가 고파 그만 어느 시골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쳤습니다. 혹시 주인이 쫓아올까 봐 냅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훔쳐온 빵을 먹으려고 하자 그게 빵이 아니라 분말 세제였습니다. 세상에. 김혜주 소장님. 그때 그는 얼마나 놀랍고 슬펐는지 눈물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없었으나 그날의 슬픔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의 이야기에 가슴 깊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빵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도 배고픈 끝에 훔친 빵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계란 등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이라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재료들 중에서도 고통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 고통 없이는 인생이라는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고통은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운명과 죽음이 삶의 일부이듯 고통도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가 바로 고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내일이라는 빵에도 고통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없습니다. 사랑과 이별의 고통, 분노와 상처의 고통, 배반과 증오의 고통, 가난과 좌절의 고통이 밀가루와 이스트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 몇 방울과 희망의 미소 몇 모금이 가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문득 사순절에 예수 순환극을 관람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그들은 공연이 끝나자 무대 뒤로 가서 예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극중에서 배우가 지던 십자가 소품을 발견하고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한번 찍어줘요. 남편은 예수를 흉내내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겁죠? 남편이 배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배우가 말했습니다.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음,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운 데 있습니다. 그 무거움은 바로 고통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한낱 가벼운 나무 덩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을 향해 걸어갔던 십자가를 지고 잠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된 나무 십자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하고 성가를 부르며 걸어가는 동안 십자가에서는 제 삶의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처럼 무거움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일 가벼움에 의해 형성되기를 원한다면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일이라는 맛있는 빵조차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빵을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무거운 고통이라는 재료가 적절히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날에 쓴 시,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을 나누며 먹으면서 고통의 빵도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그것을 견뎌내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하리라 비 오는 밤마다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 서울의 전쟁과 평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꿈조차 지우는 밤이 와서 우리를 함께 자는 여간잠이 밤비에 젖고 찬비 오는 여관밤의 창문 밖으로 또다시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에는 사랑꽃, 이별에는 이별꽃을 피우며 노래하리라 비 오는 밤마다 목마를 때 언제나 소금을 주고 배부를 때 언제나 빵을 주는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 서울의 꿈과 눈물. 빵. 우리 옛날에 소보로빵이 굉장히 맛있었었는데 한때 소보로빵 그때부터 지금도 떨어져도 그냥 그거 먹기 위해서 소보로빵 엄청나게 먹고 했는데 이 옛날에 빵 먹으려면은 진짜 힘들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처음 빵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빵도 안 먹잖아 애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고급스러운 빵 먹잖아 요즘에 그 음, 제과점을 뭐 빵집에 찾는데 진짜 전국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을 일부러 찾아가서 먹는 데잖아요.
이렇게 네, 오빠 빵을, 집 양평에 예. 부자인데 그 옆에 빵집 굉장히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빵 3개, 4개 사면은 거의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씨 뭐 이런 걸 먹어. 그러고서 이제 사주니까 먹었는데 아, 양평 갈 때마다 생각나. 그 빵집이.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요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손길들이 다 있으니까, 어, 뭐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책 읽다가 빵 훔쳤다 그랬잖아요. 저 중학교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사춘기고 막 이럴 때 슈퍼 가가지고 크라운 산도인가? 뭐, 그거 한번 훔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좌우 이제 점원이 있나 다 둘러보고 한번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가슴이 얼마나 쿵딱쿵딱 뛰는지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안 했거든요. 야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기치고 저기 뭐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막 내기했어가지고 그때 한번 훔친 적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읽으면서 웃었어요. 네. 그때 각인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만약에 각인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훔치기 시작했으면 진짜 큰일 났는데. 예, 저도 많이 훔쳐봤습니다. 옛날엔 서리 많이 했죠. 서리가 지금이야. 아니라 훔쳤습니다. 서리. 훔쳤다고요? 예, 서리하고 훔친 거는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소장님처럼 가져온 거는 훔친 거고요. 서리는 밭에 가서 하는 거고, 저도 가게 가서 훔친 거는 한 2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되면 상습범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있잖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어렸을 때 시골 산골에 살다가 있잖아요. 도심에 그 도심도 아니죠. 읍내죠. 읍내 가서 그런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그 저희들 때문에 문 닫은 문구점이 몇 개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떼거지로 이렇게 CCTV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떼거지로 들어가면 가방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쭉 몰려 들어가서 뒤에 있는 애 한 해만 사고 나머지는 다 샤프 펜슬 한 다스씩 막 가방에 집어넣고 나오고 우리 정성덕 선생님 뭐 나는 안 그랬어 그러시는데 시골에서는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잡혀갔을 건데 시골 인심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매상은 안 오르는데 물건은 항상 없어지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아시잖아요. 호주의 역사가 1780 몇 년부터 1860 몇 년까지 한 100년 동안 죄수들이 16만 명이 글로 갔대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초기 호주 정착민을 이뤘는데 우리 여기도 지금 레미제라블 나왔잖아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복역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왜 그랬냐면 그 절도범을 무진장 엄하게 다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쳐도 어디 가서 지금 이제 소장님이 크라운 산도 하나 훔쳤는데 빵과 산도의 차이가 좀 크니까 그건 한 10년 정도 복역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빵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고통과 인내라는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 저희 아들도 이제 저는 엄청 모르게 누굴 거 가져온다는 생각을 진짜 평소 해보고 살지 못했는데 아들이 그때 그 친구들이 그 한참 막 뭐를 가게에서 훔쳐갖고 이렇게 영웅당같이 하고 안 훔쳐온 애들은 이런 좀 막 그 왕따시키다시피 했었나 봐요. 같이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이제 서로 훔치러 가는 거죠. 가지고 와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근데 CCTV에 걸렸어요. 지금 시, CCTV가 있던 시절이네. 네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용서하고 아니 이제 네가 그거는 이제 네가 했으니까 잘못한 거 말을 하고 해서 하락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용서를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그 반 애들이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야, 애들이 와 진짜 이 아니 그런다 제가 항상 말할 때 똥물 ting이니까 같이 가지 말고 애들을 설득을 해서 네가 안 되면 너는 빠져나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안 하고 한 번은 이제 다른 친구가 했는데 그거를 눈 감아준 거예요. 아들이 절대 말 않고 이제 조카 때문에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가서 사과하고 그 이렇게 됐다. 그리고 반성문 쓰는데 이제 저는 항상 반성문 쓰게 했어요. 반성문 쓰게.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부모가 사과하고 그 애들 데려가고 얘들이 그랬다. 이 계산하면서 그 친구가 소세지는 그 애가 지금 수학 선생님 돼 있거든요. 그 소세지를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그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걔가 너무 착한 애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게 착한 아이의 비극인 거예요. 엄마한테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거기에다 풀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가끔씩 그걸 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과하고 걔는 지금 엄마한테 엄청 많고 근데 그렇게 뗄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도 워낙 착하고 아빠도 성품이 좋아서 이제 얘가 잘 자랐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두 번 이제 한 번 훔치지는 않았고 같이 눈 감아줬던 거 한 번은 훔쳐서 들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 뭐랄까 엄청 이해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이 저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거를. 근데 누구든지 이제 그때 그의 아빠한테 우리 다 훔쳐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러나 그거 우리는 집에만 돈이 이렇게 해도 절대 내 거 아니면 손들려고 하지 않았던 이제 그 친형 식구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호기심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상병 때 그러니까 참 바보죠. 저는 되게 좀 단순하고 이런 것 같아요. 같이 대민 지원 나가서 이 별을 베다가 그 동네 사과밭 서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죠? 그것도 이제 사병들 한 서너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랬다가 뭐 당연히 걸리겠죠. 거기에 그 대민 지원하는데 거기에 같이 별을 벼던 분 중에서 한 분의 뭐 친척이 그 집 사과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죽을 뻔했죠. 잡혀갈 뻔했죠. 그 뒤로 안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때 한번 뒤지게 혼나고 그래서 음, 그, 그 부대 선임 아사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간 뭔가가 지금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웅 심리 몰래 가서 열심히 따와가지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사과 먹고 싶으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으면 분명히 따줬겠죠, 그죠?
안 되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건데 그걸 갖고 열심히 몰래 따온다고 사람들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어도 내 거가 아니니까 못 한다는데 먹고 싶은 마음 강했나 그게 뭐 용기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려서 우리 동네에 보면 옆 동네에 사과 농장이 있었거든요. 사과 과수원이. 근데 거기 가서는 저는 못 따오겠더라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마대자루 메고 가서 사과도 따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간땡이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친구들 그렇게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키우는 닭서리에다가 다 캐먹었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껴있질 않아요. 그 정도 담을 넘을 정도의 간땡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교수님 그 시대 때는 마루다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 가수반 옆에가 우리 밭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뭐 안 먹고 싶어도 그 막 이렇게 바람 불고 그 비 오는 날에나 이러면은 그 과일 떨어져 갖고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고 떨어진 건 가져와도 되는 거야? 아니 그 떨어지면 가져와도 되지 요즘 세상에.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음. 지금 우리 고향 친구들이 그때 막 우리 고향 이야기하고 내가 고향에 대해서 글쓴다 할 때 너 글 한번 적어봐라 하니까 아들 적어 내가 몇 사람이 나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와 묘가 나 너희 집에 밭에 썰이 얼마나 했는지 아나? 그래. 야 내가 어찌 아노? 아버지 맨날 뭐 없다 하더니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니까 막 우리 이제 배꼽자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서리보다도 뭐 수박 따먹고 두인 밭에 우리 마을이 두인인데 그냥 서리 하는 장소였어요 거기가. 정말 밭이고 들인데 밤에 그 누가 와서 그 하루 종일 망보고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 서리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나쁜 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누구라도 걸으면서 컸던 시대예요. 뭐 이렇게 제일 기했던 시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잡혀가면. 지금 아니지만은 그 시대 때는 누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애도 교회에서는 나름 이제 교회 오빠이고 되게 봉사 잘하고 되게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 때려서 경찰서가 맞아서 경찰서가 맞다. 그거를 좀 등치가 좋고 운동을 하니까 짱 애들이 가만히 안 둬가지고 담배를 훔치다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왜 그 택배 이렇게 아파트에 돌릴 때 그때 사이에 문을 안 잠그니까 그 훔치다가 이제 슈퍼마켓 훔치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밤에 이제 엄청 맞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어쨌든 이제 이 마음고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어른들 말씀이 철이 빨리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 겪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든 것 같아. 큰아들이.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딱 그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어른들 말씀이 학교 다닐 때 빨리 사춘기 겪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사춘기 안 겪고 고등학교 때 오면은 공부를 파한다.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 성숙된 마음들이 되는 것처럼 뭐 어쨌든 십자가를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도 느끼는 거잖아요. 뭐 지나온 세월 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 고통이라는 재료가 있어야지 뭐 진짜 이 기쁨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고통이 큰 것만큼 큰 기쁨? 이게 비례하는 건가? 때로는 고통 안 겪고 싶은데 큰 기쁨을 위해서는 큰 고통도 좀 감내해야 되나 봐요. 저기 저기 그러니까요. 뭐, 그 사람들이 어, 그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좋은 작가들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음. 그러니까 우리 정호성 작가도 보면 어, 그 경험이 많이 했잖아요, 경험을.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험들이 삶 속에 녹아나고 그 경험들이 글로 승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들은 어디서 만났어요? 책에서 만나더라. 정우승 작가가 보면 책에서 만나고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독서가 필요한 게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다.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책 쓰기, 글쓰기에 대한 저 명언들을 보니까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다? 이 독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어지고 글이 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작가가 되겠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들어가야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나도 좋은 글 쓰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고 엄청 쫓아다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 우리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문호들도 보면 그 독서의 중요함을 다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이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거의 다 뭐 열 권 이상씩 막 이렇게 지금 써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독서의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기다림의 고통들, 그리고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잘 아는 매일매일 한 줄, 두 줄 써내려온 그런 그 인고의 시간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순간에 뭔가를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갔다 돌아와서 저녁에 TV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로 가서 아빠를 만나면서 아빠의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아빠가 기타를 치는데 하루아침에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 기타 치는 거 악기를 다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그 연습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에도 보면 재밌는 게 그런 한 줄 있잖아요. 되게 좋은 대사들이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들 매일 아침에 책을 읽고 나누는 이 일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은 작은 돌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부터 찍어주세요. 저 네, 보내시. 사진부터 찍죠. 그러면. 네, 사진 찍겠습니다. 응?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혁 선생님은 지금 걸으면서 그 두꺼운 벽돌책을 가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지금? 들고 갔어요. 내가 이러한 작은 노릇들이 난도 뭐가 또 다른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내일 안동문안 기획을 가요. 음. 요즘 들리니까? 네, 예, 네. 예, 들립니다. 그랬는데 우리 저 임원방에서 전화가 들어왔어. 김 학생님 말씀도 참 잘하시던데 그냥 사일 좀 봐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어디 놀러 갈 때 오락부장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뭐라고? 하면서, 아, 뭐, 다른 사람 누가 할 사람 없어요? 왜 제가 해요? 이러면서, 알겠어요. 이랬는데, 내가 어디서 그런 능청스러운 대답이 나왔는가. 대답하고 나서부터 나는 또, 아, 어떻게 놀까? 그 고민을 또 한 이틀 보냈어요. 그냥, 뭐, 머릿속에 뱅뱅이 돌아가는 거. 그래, 지금 다 결정해놨어요. 미치겠다. 아, 그래서, 또, 안동,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안동까지 한 3시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가 뭐 마니또인가 그런 또 서로를 멘티가 돼가지고 몰래 뭐 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 준비했더라고. 그럼 나는 또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그럼 휴게실마다 자리 바꿔 앉게 하자. 왜 한 사람하고 하루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 한 사람하고만 앉아야 되노. 어제 딱 그 말을 했더니 뭐 사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다 하니까 그 좋네요. 뭐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책을 읽으니까 그런 지혜가 나오고 진짜 오늘도 책 속에서 그 우리 옛날 시대에 저도 뭐 훔치는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우리 아들이 막 하얀 교복에 코피 터져 온 거 이런 게 쭉 흐름처럼 서체가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애가 키가 86이에요. 둘째 애가 덩치도 음. 커요. 그런데 집에서 작은 애한테 딱 맞고 와가지고 억울해 죽는 거예요. 때리지를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교복 앞에 여기 하얀 카레에 피범벅이 때가 왔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쌤도 그거 모르고 있고 하는 말이 어머니 네, 잠깐만요. 네, 일어나시.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따님 결혼식 했다고 떡을 가져오셨네요. 아유 맛있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전 그때 그래가지고 왜 그랬까 아빠가 때리지 말라 해서 안 못 때렸고 그 애는 내보다 키가 작아서 내가 한방 탁 때리면은 뭐 그 애한테 못 이겼어요. 억울해도 참았어요 하는 게라. 와 그런데 그거를 보고 참았다고 주먹질 안 하고 참았다고. 그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막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몇십 년 전의 얘기 왜 생각이 날까요? 그냥 그래도 그런 시대에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혜롭게 잘 헤쳐온 결과가 지금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워요. 정말 너무 막 올이 아니에요 지금. 3월 초부터. 여러분, 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설악산 대청봉에 20cm 넘게 눈이 내렸다고. 그리고 오늘까지 한 15cm가 더 올 거라고. 아이고 난리 났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5월 달 중순 지금 그쵸? 16일 중순에 저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이랍니다. 기상 아, 관측 이래. 나 4월에 눈 오는 거는 봤는데 이 5월에 이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내 인생 60 몇 살까지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그 동해안 저희 설악해수욕장에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 옷 입고 있고요. 오면서 히터 틀고 왔어요. 지금 진짜 지금 장갑도 생각나고 목도리 생각나고 막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여기 포천이 뭐 20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오는데 차에서 외부 온도가 8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날이 되게 추워서 아마 농작물에 냉해가 걱정이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네. 우리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예, 토요일 날 또 저희 나눔하기로 했으니까 또 준비된 만큼 또 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임혁 선생님, 안동 잘 다녀오시고요. 좋겠다. 그죠? 안동으로 가면 거기는 어떤 문학가가 있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까먹었고 예. 학교 버스 5대 해가지고 가요. 우리가 전체를 하면 한 45명 정도 되거든. 버스 하나로 가고 각 반별로 그렇게 가는가 봐요. 와. 이게 문학 기행으로. 그래 이제 갔다 와서 기행문을 써야 돼. 처음으로 기행문을 써봅니다. 뭐 기행문 쓰는 거 뭐 일도 아니시잖아.
그리고 기행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글을 많이 써봤지만은 특히 막 기행문 해가 쓴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독서, 그 논술, 에세이 뭐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갖고 아니 조금 포토 저기 올 여름 지난 여름에 기록 포토 에세이를 써보신 분이 뭐 걱정하세요. 근데 쓰는 거는 그냥 우리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글은 제가 쓰겠어. 그런 건 자신 있는데 이게 뭐 산문, 운문, 막 시조, 막 시 이런 거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진짜 진짜 그거를 배워가야죠. 그래요. 아유,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하루 되세요. 네, 좋은 계세요. 하루 네. 되십시오. 저는 떡 먹겠습니다. 또. 저 집에 안 맛있게, 가서.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